11변에 변호인은 얘가 그냥 A급이라 보면 돼. 일단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이게 아직 선임은 안 됐는데 요새 많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사건 많이 찾아다니니까 근데 검찰 단계에서 이게 연락 받고서 이제 접견을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이런 거 할 때 가서 이제 그 옆에서 도와주면서 선임이 되고 싶은 거야, 이 사람한테. 근데 이제 이게 형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때 와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을 못 들어오게 막은 거는 기본권 침해라고 본. 그러니까 후방 착성도 있지만 이 판례도 되게 A급이죠. 그래서 변호인이 대리는 자의 접견됐던 것도 기본권이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판시가 혼선이 있었던 걸 사실상 정리한 거는 사실상이라는 거 예전 판례를 깨진 않았거든. 그래서 낼 수는 있지만 그냥 그 이후에는 변호인 대리는 자로 거의 넘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실 비교 판례가 이번에 또 최신이 나왔어요. 민사에서 변호사가 되려는 자는 접촉 차단 시설을 쓰는 게 맞다는 판례가 나왔어. 걔가 기출로 나왔으면 어려웠을 텐데 걔를 뺐거든 지금 출제해서 다행이죠. 근데 공부 관점은 항상 그 한 해 뒤에는 더 판례가 들어와. 그럼 기존 판례랑 헷갈리거나 기존 판례 변경이 있거든. 걔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얘는 그러니까 이 논점 자체에서는 과거형이야. 이 출제가 좀 쉬운 거죠. 그러니까 CCTV는 눈으로 보는 거죠. 가시 보는 건 괜찮아요. 침해 아니지. 그래서 CCTV는 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나머지는 뭐 됐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이 주제가 지금 헷갈리는 판례를 쭉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강의에서 더 많이 하고 막판에서 이제 그냥 요약하는 거죠.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얘도 주제가 그렇게 여러분 직렬해서 아니 애초에 헌법 과목에서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 양심을 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의 어떤 판례를 다 낸 느낌인데 거기서 배우는 판례 전체를 주거의 자유랑 비슷하게 종교는 내가 가진 어떤 신앙이 절대적인 거거든. 사실은 그 기본권의 성격 자체가. 그래서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 생각했을 땐 다른 종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를 전제해요.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의 성격이 그렇다고 봐. 그게 뭐 어떤 공공복리 질서지 이런 걸 반하는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성격이라고 종교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기독교 재단이 그러니까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은 뭐 이화여대나 이런 대학이나 이제 가면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당 뭐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그 느낌은 뭐랑 비슷한 느낌일 거냐면 그 조회하는 거랑 비슷한데 실제로 예배라기보다는 이제 공연이나 강연 느낌일 건데 근데 이걸 알고 이제 대학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종교제 침해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왜 강제 배정됐을 때 종교성이 없는데 그런 사립학교가 종교학교일 때 그런 기본권 주체야? 사립학교도 기본권 주체야. 기본권 충돌이야. 그럴 때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종교 행사에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걔가 더 잘 나오긴 하지만 얘는 비교 판례죠. 대학은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내가 동국대 가면서 불상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됐던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다음 얘는 사실 이 판례가 나오긴 하지만 좀 문장 구조가 여기보다 좀 편하게 끊거든 원래. 그래서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게 종교분리 위배되지 않는다. 그냥 그 정도로 끊는데 여기 중간 표현이 같은 판례지만 좀 문장적으로 더 넓게 뺀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한 느낌이 그래서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쪽 주제에서는 판례가 몇 개 없는 주제인데 기반시설 부담금은 뭐 우리 이마트나 이런 거 지을 때 그쪽 일대가 막히고 그러니까 부담금을 또 걷어서 이제 그런 거에 쓰는 건데 뭐 교회도 되게 크면 그렇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야 된다. 그래서 내는 게 합헌이다. 그러니까 요거가 기출이 없진 않지만 요지가 요 형태가 아니고 이거 내는 게 맞다 이건데 이걸 출제하는 중간 발췌에서 만약에 봐준다면 오히려 우리가 국교 분리, 정교 분리 위배될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니까 오히려 걷어야 돼서 결론을 안 내고 또 중간 발췌죠. 이게 중간 발췌야, 중간 발췌. 이 판례가 기출내는 형태의 전형적 문장이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양로원을 여기 종교의 자유보다 이거 기본권 경합에서 보거든.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냐. 이 목사님이 양로원을 하시는 거였는데 양로원에서 10명 이상이 있으면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하면 벌금일까 과태료일까? 이 입법 재량인데 벌금으로 돼 있었던 거야. 벌금은 전가죠. 벌금이 전가잖아.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 다른 직렬 이거 되게 힘들어하거든. 근데 벌금이 전가니까 이분을 전가자를 만드는 거긴 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다퉜는데 이제 헌재도 좀 많이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치면 아니지만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냐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아니에요. 복지가 아니야. 복지는 국가가 하는 거고 이거는 이분의 종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잘 돌봐드리면서 가족도 돌봐드리지 않는 분들을 자기가 돌보고 섬기면서 어떤 자기가 가진 종교를 전달하고 싶은 거니까 종교의 자유, 제한이나 침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된 기본권이 오히려 종교예요. 이게 7급 기출에 하나 있거든. 근데 이거 출제위원이 좀 어렵겠는데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관련되는 기본권이 종교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 주제를
실제로 기출이 7급에 하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안 내고 그때는 인간다운 생활을 걸리냐 종교냐 해서 종교다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 출제는 같은 판시지만 판례가 되게 길잖아. 거기서 종교의 자유와 다른 어떤 법인 운영의 자유를 이렇게 비교하는 말투로 해서 신고하도록 하는데 법인의 인격권을 뭐 법인 운영의 자유 이것도 기본권이라는 것도 사실 알아야 되네.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사실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로 기결된다. 그래서 조금 더 강조점을 다른 쪽으로 좀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풀 사람은 없어. 그거를 자신 있게 좀 생각할 줄 아는 정도의 실력이 오면은 이건 아무도 못 본 건데 이건 기출이 하나인데 그리고 애초에 그거 자체도 되게 심각한 거거든 난이도가. 근데 그걸 했다고 치더라도 출제원이 그 기출 그대로 안 썼거든. 그러면 이제 적어도 뒤에는 모르겠고 종교자의 침해는 아니라고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풀어야 돼. 여기서 내가 뒤에 걸 모른다 혹은 뒤에 거에 대해 완벽한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앞으로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한 과목으로 전체 시험 보는 양이 되거든.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출제 한 개 내 직렬이니까 이제 서류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전제로 모든 판례를 보면 절대 안 돼요. 이번에 또 특징은 알 권리가 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기본권 표리일치 알아야 표현하지인데 표현의 자유는 집회결사부터 해서 낼 게 되게 많은데도 조금 이제 특이하게 A급이 아닌 좀 옛날 판례들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이 보관하는 문서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국민이 공개에 요구하는데 정당 없이 거부하는 건 알 권리 침해하는 거다. 그런 거 같긴 한데 이게 딱히 뭐 강하게 들어오진 않을 거야. 그리고 정보공개법 외우면 이해관계 관계 없는 모든 국민의 권리다 뭐 이런 것도 막 강조하기 때문에 얘가 뭔가 흔들려요 풀면서도. 그래서 O라고 하지만 O가 약간 점성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봤던 시험들이 좀 이러거든. 그럼 그냥 냅두는 거 어차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되게 칼같이 내줬던 명쾌하게 보여줬던 그런 시험만 자꾸 생각하니까 어려운 건데 난이도 있는 시험 형태를 좀 섞어서 풀면요. 그냥 원래 그래요. 그냥 빨리 많이 푸는 게 되게 중요해 기출은. 직렬 제한 두지 말고 힘든 과정을 거쳐 오히려 시험 자체에서는 덜 놀래. 얘가 기출이 없진 않지만 되게 옛날 논점이거든. 이거 딱 한 줄로 보면 돼. 우리가 뭐 군사기밀보호에서 기밀은 이 표지에다가 봉투에다가 기밀 쓰면 기밀이야? 아니 실질비, 형식비가 아니라 실질비, 실질적인 비밀의 가치. 그러니까 형식비 라면이 아니라 실질비 라면. 제가 수업 때 농담으로 라면 이름이 실질비 라면. 형식비 라면 들려고 재밌잖아요. 했던 건데 기출은 사실 저도 못 본 지 좀 됐고 그 다음에 3, 4번도 내는 스타일 좀 특이한데 이 판례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B군 판례들이 A급이 출제되는 바람에 B군은 남고 남은 상태로 계속 쌓여가는 형태거든 얘네가. 얘는 나오긴 나왔지만 저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연도를 좀 보라고. 불특정 이거 판례량 되게 많이 봤을 때여야 판례 자체를 볼 수 있고 사실 줄이면 전혀 못 보는 판례군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요새 헌법 수업을 시험을 보면은 내 책 아니면 방어 안 된다 생각해요. 내 책이어도 80이나 85겠다 생각해요. 그게 합격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상 점수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이면 애초에 이런 거 자체가 출제 거의 없었거든. 자,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우리가 형사랑 민사랑 보통 살인사건이 있어 민사도 그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면 걸 거 아니야. 그리고 형사에서 입증된 거는 그냥 민사에서 증명력이 있다고. 거기서 뭐 다시 한번 뭐 증거 수집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공판조서에서 오간 말들 있잖아. 그런 게 기록이 되잖아. 그건 그냥 증거로 쓴다고. 민사소송 이런 데서. 자, 그게 기본권 침해 아닌데 뭐 재판청과 이런 거 침해 아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거기서 주장을 잘못한 거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알 권리 제한이지. 그러니까 그런 상관이 없어 라고 한 거를 소개한 거야. 약간 이게 되게 심해요.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제 말은. 여기서 주장을 알 권리라고 했는데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으면 원래 내지도 않고 소개도 안 하거든. 관계가 없는 거는 판례에서 이건 관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한다고. 관계가 없는 게 그럼 모든 판례에 관계가 없는 주장을 다 낸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판례를 다시 책의 양을 한 3배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왔기 때문에 써는 거는 뭐냐면 출제원이 서로 베끼거든. 어쨌든 이분이 정리한 그 노고를 쓴다고. 이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출 문제은행이 있으니까 이 기출 문제은행이 있는 거는 기출 풀다 보면요. 1, 2, 3, 4 선지가 순서까지 똑같은 것도 있거든요. 법 과목에. 그럼 이게 오륜가에서 보면 정확히 달라요, 출처가. 이건 우연일까? 생각 좀 해보라고. 그 다음에 이게 4번은 출제가 없진 않지만 이게 어떤 거냐. 정교조 명단을 실명 공개하면 그게 기본권 침해인데 얘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단체에 가입된 선생님들 그런 노조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야. 이 선생님이 어느 노조에 가입했는지. 근데 그 선생님들은 또 이게 자기 개인 정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본권 충돌이라고. 부모님들은 알고 싶고 이분들은 자기 정보가 인격권 등에서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충돌인데 충돌을 조화롭게 풀어서 어떻게 해서 가입 현황만. 이 지역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어디다가 아니라. 그래서 충돌로서 잘 해결했다 이렇게 보면 판례잖아. 문제 없다고. 함부로 명단 공개하면 안 되고. 근데 그게 판결 유지로서 쓰이는 것도 B급에서 잘 안 나오는
충돌의 A급 주제가 아니라 그냥 좀 약간 그 배경처럼 좀 버려지는, 덜 보는. 근데 출제원이 그걸 내는 것도, 그러니까 이 판례 자체가 없을 거라고 어쩌면. 근데도 출제원이 거기서 한 번 더 유추하게. 이렇게는 아무도 안 냈거든. 그러니까 알 권리 제한이긴 하네. 부모님이 알 권리를 제한하잖아. 충돌은 원래 기본적으로 두 기본권이 충돌하면서 제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한이 맞네? 근데 침해는 아닌데 이렇게 뺀 거야. 그러니까 크로스로 난이도 올리는 거죠. 제한과 침해를 구분하는. 저 판례를 저런 스타일로 내지는 않았었거든. 자, 집회의 자유. 이분 특징은 이제 한 주제를 여러 개는 저게 표현의 자유가 집회의 자유가 들어가 버리거든. 집단적 표현의 자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안 내부터 한 문제 분량으로 태우는데 그냥 내시고 싶은 대로 내시고 있어요. 25문제나 40문제인 것처럼. 자, 집회의 자유는 우리 혼자 표현하면 잘 안 듣잖아. 저도 그 중국에서 뭐 이렇게 종교 탄압으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여기 각각 이렇게 수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여기서 항상 매번 하니까 좀 읽게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그 특정 종교를 되게 탄압했구나. 그래서 탄압을 넘어서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신체 해부도 하고 막 그랬구나. 그래서 되게 이러고 그냥 집회의 자유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잘 못 듣잖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더 많이 듣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선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선지로 공부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판례는 그냥 결론만 내는 게 아니라 약간 덕담처럼 많은 얘기를 쏟아내요. 근데 그게 패턴이 정리돼서 항상 쓰는 관용어적인 표현을 우리가 정리하는 거지. 이렇게 무한대로 공부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그러면 유추를 해야 돼. 맞는 말 같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걸 갖고 너무 머뭇거리지 말고 틀린 게 나오기를 바랄 때 이게 정확하게 상대소가 되면 좋은데 문제는 얘가 경간부 시험 빼고는 기출이 없어요. 요번 경간부. 그래서 얘 출제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경호구에서 이 경찰직렬이니까 그런 것 같아. 다른 시험에서 이렇게 하면 되게 심한 건데 3부 1병 저지한 건 개별 판례다. 집회자가 침해 아니다. 괜찮다. 라고 본 거는 그 판례 소개가 잘 안 되거든. 현재도 판례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판결 중요 판례를 먼저 소개하고 검색해서 열어봐야 되는 판례들은 개별성이 강한 법리성보다는 근데 이런 걸 내는 것 자체가 심한데 이거 갖다가 연습할 게 딱 하는 거야. 경간부가 똑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필요한 정도도 그거는 그 사건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리고 판례 연도도 너무 빠르고 다른 기출이 안 썼고 이렇게 하면은요 죄송합니다. 전 직렬이 지랄을 해버려요 갑자기. 정말 쫙가요 뒤에까지 다 가. 그래서 제가 이제 7급도 하라고 되게 강조하는데 또 이제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귀에 들어가고 싶어 막 가서 뿅 날아가서 기술력 있어요. 뭐라고 해주고 싶은데 요새는 이제 그렇다고 잘 알아서 해.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계속 보고 있어. 약간 우리 애들이라고 느껴요. 우리 애들이 보는 시험에 끝까지 계속 신경 쓰고 있는데 본인들이 하다가 갑자기 이제 혼자 공부하려 이러면서 쑥 나가면 점수 쑥 내려오고 약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챙기고 있는데 그다음에 장소 선택의 자유가 되게 중요한 게 내가 항의하는 그거 느끼지 않아요. 요새 대통령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원래도 판례에서 좀 유명한 논점이고 얘를 내는 것도 좀 이게 삐군 판례인데 너무 많아. 특정도 안 돼.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집회할 때 촬영하는 게 기본권 침해 아니란 판례. 왜냐면 이게 집시법 어겼을 때 나중에 형사적으로 가야 될 수 있거든. 그럴 때 이게 이제 집회하면서 이렇게 찍는 게 기본권 제한이 될 수는 있죠. 왜냐면 이제 집회할 때 좀 약간 규제받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제한은 맞지만 이게 논점을 그렇게 안 잡았던 판례야.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이 많이 안 달았다고. 근데 얘가 뭘 주장하냐면 좀 멀리서 찍지 왜 가까이서 찍냐. 요새 카메라의 기술력이 비슷하다 이러면서 침해도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럼 그걸 내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제한, 침해 둘 중에 하나 내도. 근데 이게 지나가듯이 하는 말자. 왜 이게 결론이긴 한데 왜 그 초기에 말 푸는 거 있잖아.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살아 이러면서 경찰의 촬영은 증거 보장 필요성 굉장히 상당할 때 헌법위원이 아니나 이거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해서 떡담하듯이 하고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 이렇게 찍는 건 제한이지만 침해는 아니야. 그리고는 중간도 아니고 중간에 이겠죠. 그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저도 강사지만 이런 걸 나오기 전까지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분 발췌를 하는 거는 이런 게 전문 형태인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전문 형태에서 지금 던진다는 게 이 뜻이야. 이런 걸 책이 지금 안 갖고 있거든, 대부분. 그러니까 경찰헌법은. 7급은 저는 넣는데 7급도 저만 거의 갖고 있어요. 왜냐면 잘 안 보여져. 양이 되게 많이 늘거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진짜 이제 7급 헌법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너무 늘어서 힘들어서. 근데 이렇게 출제하는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거의 다 이게 모든 직렬에서 다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내 책을 봐야 좀 보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출제원들은 봐줄 의향이 없다. 처음 내더라도 그냥 통판례처럼 내고 있잖아. 이런 게 제가 법리, 리걸 마인드라는데 이걸 그냥 염두에 도 공부할 수 없고 기출까지는 책에 넣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경간부랑 이거 듣는데 진짜 하루 다 썼어요. 하도 많아서 이런 식이. 그까지는 내 거니까 하고 앞으로 그럴 것 같은 건 따로 이게 3개년 동안 최신 판례에서 좀 통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서 얇게 본 것들도 유추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누구보다 방어 많이 했다. 이게 한 과목이 아니어서. 근데 사실
여러분 시험이 더 심한 게 얘가 1번이 최신 판례처럼 낸 옛날 판례. 이거 책에 거의 없어요. 뭐냐면 이 판례 요지가 이거 오타 아니고 이때 옛날 판례는 판례 자체가 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리고 옛날 판례는 한자로 썼거든. 이때 판례도 그러니까 한자로 쓴 판례 거의 안 되는데 한자가 많아 여기 판례 열어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 판례에서 음반이나 뭐 어떤 출간을 할 때 정기간을 할 텐데 일정한 시장 가죠 문화공법의 등록을 명하는 게 봐봐 이 판결 요지가 제 말 들어봐 아직 안 끝나서 이 등록이 이 시설이 자기 소유여야 하는 한 위원 자기 소유로 해석하는 한 위원. 왜냐면 정기간행을 공무원 전화를 낼 때 그 리스 대장 시설은 인쇄하는 그 기계가 되게 다양하게 발전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학원의 비품 같은 거를 리스를 많이 해요. 복사기 같은 거 되게 빨리 복사돼야 돼서. 그래서 이런 어떤 제작, 이게 사실 비디오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기간행물도 다 포함하는 건데 일부러 이 사람은 이게 다 예술의 자유 판례 아니거든. 예술의 자유 판례 없어요. 그게 메인 기본권이 아님에도 예술자가 들어간 부분 발제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 판례에서 정기간행물 등록 언론출판 쪽에서 자기 소유인 걸로 해석하는 위원이라는 판례로 한 줄 처리가 돼 있어도 드문 책이야. 제책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게 경찰은 아니야. 방향성이. 그러니까 좀 다루는 직렬 쪽을 더 전제했어. 근데 여기서 출제원은 얘가 판결이 2번이면 1번은 등록 그 자체를 요구하는 거는 합헌이다라고 지나가듯이 하면 이런 거 거의 출제 없거든. 그러니까 93년 판례면 이걸 낼 거면 옛날에 냈었어야 돼. 아무도 안 냈는데 이분은 여기서 지랄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 기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걸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일전한 시설 갖춰 문화 등록 자체는 침해 아니나 자기 소유에 해석하는 건 위헌이다. 그래서 부분적인 위헌이 있다 이거야 한정위원. 근데 이게 한정위원 난 거 자체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저도 힘들다고 강사로서. 다들 안 하는데 혼자 챙긴 것도 위헌 힘든데 그 출제원에 여기서 더 갔잖아. 이런 게 기대치를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되는 거야. 출제원이 설령 이렇게 낸다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해야 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최신은 이거 할 만한데 이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90년대 판례를 다 열어서 전체를 볼 수는 없어. 이거는 사법시험 공부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기출이 있어서 유추할 수 있거든. 아까 그 종교의 자유처럼. 이게 기본권 경합 중에서 주된 기본권을 이거 알아요? 이거 언론 출판, 그러니까 그 학교 근처에서 공연 못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주된 기본권은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거고, 부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주된 기본권이고, 예술의 자유도 부분적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거든. 7급 논점에. 다른 데는 기출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학교 근처에서 극장 못하게 할 때 뭐 대학 근처에서 위원, 초중고는 예외 없는 금지 위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판시에서 주된 기본권이 뭐냐를 다루는 이 판례도 진짜 옛날 논점으로 옛날 기출인데 기본권 경합 중에서 기출이 많지는 않으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기출 한정하지 않고 나온 공무원 기출 다 보면 거기에 있긴 하다고. 주된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고 예술의 자유는 부수적으로 살펴본다를 옛날 7급 지문에 예술의 자유는 살펴보지 않는다 그래서 틀리겠거든. 그러니까 옛날 기출을 다른 직렬도 갖고 있으면 요 효과는 제한의 효과 가지고 있다는, 제한의 효과 안 갖고 있다 틀리가 있으니까 제한을 갖고 있다고 풀면 돼. 그리고 요 출제가 발굴한 출제. 그러니까 다른 시험이 1번을 갖다 쓰는 건 좀 심한 거고 3번은 진짜 많이 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문시인이 의료법 위반이죠. 바늘을 쓰는 거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못하게 해요. 의사 아니면. 그래서 의사 아닌데 문신업을 하면 의료법 위반인데 그걸 처벌하는 게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라는 판시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지나가듯이. 이것도 판결 이유 중에 잠깐 나와. 문신은 예술일 수도 있다. 이분이 문신을 지지하시는 것 같아. 그죠? 개인적으로. 이 판례 요지가 아니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신업을 의료인 아니자가 하면 우리나라 제도는 처벌하거든. 그런 게 기본권 침해. 직업의 자유야 메인 주제가. 이 판례 전체를 다 읽어야 전체가 예를 들면 50장이면 한 줄짜리라고 이 말이. 문신 시설은 예술의 자유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게 이걸 발췌해서 이렇게 예술을 묶어버리면 사실은 다른 출제원들이 예술의 자유 기출 자체가 나중에 보면 테마가 없어요. 예술의 자유는 기출이 없다고. 이거 전체를 쓸 가능성은 있어요. 워낙 없어서.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야. 조문 암기하고 내용 전체 숙지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16번 국가배상권.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좀 어렵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오히려 좀 가볍게 공부하면 안 어려웠을 것 같아. 원래 국가배상과 관련돼서 배상심의라고 국가배상 민사소송이 한데 다 바로 소송강이 그러니까 법무부에 있는 배상심의가 있어. 거기 가서 결정을 해주는 거를 예전에 받아들이면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 상황으로 봤었거든. 그게 위헌 났어요. 왜냐면 얘네가 중립성을 안 지키면서 약간 피해액의 절반 정도로 유도를 해. 그러니까 재판 상황이라는 표현이 제도마다 있는데 그게 위헌은 케바케야.
그래서 국가배상에서 옛날 판례지만 유명한 게 그래서 재판상화의 효력을 인정했던 그 제도를 한번 위헌했었다는 거는 최근에 7급 헌법행정법 다 조금씩은 다뤘거든. 근데 비교 판례로 특수임무 수행자와 관련해서 따로 특별법이 있고 거기서는 이렇게 심의회가 결정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적당하더라. 그래서 그거는 재판청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그냥 옛날 판례끼리 비교하면 괜찮고 이 특수임무 수행자가 최신 판례가 나왔거든. 걔를 생각하면 좀 어려워. 걔는 더 복잡한 논리 갖고 있어서 근데 지금 시간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요거가 제가 전체적인 이 국가배상도 A급 주제가 아니야. 헌법에서는. 헌법에서 양이 정말 출제 안 하는 애거든 얘가. 근데 이거는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았다고 보여. 국가배상법 조문이 거의 없고 8조가 나머진 민법을 써라서 2조, 5조 뭐 몇 개, 6조, 뭐 3조 이 정도만 보죠. 민법을 쓰는데 그러니까 민법의 소멸시효가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 그래서 국가배상 아니 걔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거는 소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걔한테 돈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 이 시간이 지나가면 못 받는다라는 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그게 민법 766조에 안날 3년 있은 날 10년인데 국가에 대한 거는 5년 안 남으니까 안날 3년 있은 날 5년 중에 먼저 도래되면 소멸시효 완성된다고 행정법에서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기본권 침해는 아니야. 그러니까 A급은 아니야. 그냥 이 주제에서 마이너한 것까지 다 두고 가서 이제 여기 원래 출제가 없거든 헌법에서. 2번 이거는 제가 항상 찍어주고 이거 행정법도 같이 쓰는 건데 위헌 결정 낯설다고 국가배상 되진 않아요. 왜냐면 옛날 제도들이 위헌이 예를 들면 뭐랄까 좀 극단적으로 간통죄 볼게. 간통죄가 위헌 나서 재심으로 무죄가 될 수는 있거든. 근데 간통죄 위헌 났으니까 옛날에 공무원들이 나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집행을 해서 국가배상 해줄 일이야? 그건 아니죠. 그냥 그때 제도가 있었고 있으니까 넌 간통을 했고 간통을 했으니까 그 제도대로 처벌받은 거고 나중에 헌재가 위헌이라고 해서 형사적으로 재심을 해서 무죄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국가배상의 요건에 공무원이 남들이 안 하는데 혼자 고의가실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 그래서 위헌에 따라서는 당연히 고의가실은 아니라고. 고의가실은 남들이 안 하는데 혼자 잘못한 걸 얘기해. 평균적 공무원 일이라고 해서 사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남들이 하는 대로 했으면 고의가실이 아니야. 그래서 위헌 났어도 고의가실이라고는 단순히 못 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유신체제 어떤 제도가 위헌 났는데 국가배상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당혹스러운데 조문이 달라서 그래. 공무원이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로. 이건 평균적 공무원 이론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위헌 났다는 게 그 시점에 혼자 공무원이 딴짓했다 보기는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로서 그냥 굵어내고 3번 같은 게 잘 소개가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 있는 판례도 헌재가 중요하다고 한 거 위주로 보는데 헌재 판례 더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를 그냥 긁어내는 스타일이고 긁어내면 딴 시험도 쓰는데 국가배상은 기본적인 요건이 고의가실이거든. 그게 문제 없다는 거야. 고의가실을 그러니까 고의가실 없어도 손해배상 해줘야 돼. 이번하고 조금 연결은 되겠지만 이런 거는 전체 공부 양이 되게 컸을 때만 볼 수 있는 주제. 판례집이나 이렇게 판례 전체 전문을 보면서 그냥 그런 주장도 했었구나 이 정도로 봐야 돼. 시험에서 안 다룬 거야 아직까지. 근데 이제부터 다룰 거고 인간다운 생활 권리는 자, 이게 이해도 마찬가지인데 3번에서 요 판례가 최근 1개년도에서 좀 방향성을 이렇게 잡거든. 이 3번 판례가 2014 판례인데 얘는 우리가 주택 A급 판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A급 판례 아니었던 옛날 판례를 응용을 지금 시작했다고. 최근 1년 동안 코로나 좀 이제 끝나가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사람들이 이삿날 맞춰서 나가는 게 힘드니까 뭐 임시 수용시설을 두고 뭐 어떤 다른 어떤 비슷한 법에는 그런 걸 두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주장하는 게 네, 판례에서 이렇게 긁어서 그런데 아까도 제가 그 양로원 판례에서 원래는 인간다운 생활 권리가 아니라 주거의 아니 그 종교의 자유다 이런 게 약간 특징인 것처럼 이 판례도 뭐냐면 여기서 손실보상 받잖아. 여기 이제 재건축 같은 거 하게 되면 이 사람 어떤 공익사업 하게 되면 나가게 되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뭐 나가잖아. 근데 그럴 때 어쨌든 나가면서 불편하잖아. 그러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장한 거는 사실적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데가 공익사업 때문에 수용되고 돈을 받으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말고 하는 문제는 재산권의 문제지 받고 나서 이사는 가야 되잖아. 그런 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한 이 판례에서 관련 없다고 한 거를 기출이 2021, 2022 처음 끊거든. 그러니까 얘가 옛날 기출엔 절대 없어요. 이 논점이. 애초에 A급 판례가 아니야. 그러니까 최근 지금 1개년도 기출을 꼭 봐야 돼. 여러분 때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더 들어온다고. 그걸 좀 유추해서도 똑같진 않아. 이런 거 할 때 주택의 소유자는 뭐 손실보상 받고 하는 건 재산권의 문제지 뭐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 상관없고 인간당 국가가 하는 게 아니니까 꼭 국가가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인간당 생활권리도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 걸 봐야 유추해서 풀지 진짜 쉽지 않고 1번도 그래요. 이게 행정법 강론에 사회보장행정에 가면 행정법 강론으로 기출이 있거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법인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다음에 외국인도 우리나라 아이를 키우면 인정되지만 원칙은 아니라는 그런 약간 부속법령 강론론점 이것도 그러니까 확실히 오하는 사람은 현존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애라고 했을 때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얘가 일반적인 헌법 범주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건 돼야 돼. 이거는 아주 통상적인 논점이야.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 입법부 행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사법부는 아까 가소보금지랑 똑같은데 최소한만 본다. 더 잘했어야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했으면 된다. 그래서 그 심사 관점이 이건데 전혀 안 했다든지 현재의 불합리해서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경우 일단 경우에 하나 선법 위반된다. 이게 경관이 제가 좀 헷갈려요. 요새 기술 너무 많이 봐서 여기를 빼서 틀리게 한 기출도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시험이 지금 제가 첫 시간 얘기했잖아요. 지금 출제원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다고. 갈 방향이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빨리 붙으라고. 한 6, 7년 뒤에는 정말 40급으로 갈 거고 그거를 모두가 다 그렇게 전제할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시계 역할이 거기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는 점점점 7급 시험하고 경관 시험하고 여러분 시험하고 중간중간 시험들이 난이도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옮겨갈 거예요. 여러분 가셔도. 가셔서 몰래 시험 보고 그런 게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7급을 같이 다 처리해봤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7급 놀이다 9급 가고 9급 놀이다가 우연히 7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럴 때 되게 욕심 없이 공부했는데 우연히 그쪽을 더 잘 보고 막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과목의 난이도가 지금 똑같아갖고. 자, 18번에 보시면 이 답만 볼게. 여기서 좀 쉽게 공부하는 게 뭐냐면 최저임금 판례가 3개인데 하나도 위헌난 게 없어요.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고요. 요건 최신 판례거든. 그 초단기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해. 우리도 제 밑에서 일하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요 형태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합격은 했는데 유예생들 이렇게 초단기 다닐 건데 얘네가 이제 시간만 딱 그 시간만 일하고 가거든요. 대학생들이고. 그러니까 7급, 9급 다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저랑 같이 조금 도와주는 건데 이런 친구들은 지금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잖아. 그러니까 퇴직금 안 줘도 된다고. 라는 최신 판례고 얘도. 최저임금은 판례가 누적됐는데 이제 출제 막 시작한 거고 뭐든지 아무튼 기본권 침해는 아니야. 근로의 권리가 32조거든요. 32조는 약간 두 측면이 있어. 자유권적 성격에서 이게 둘 다 32조를 물은 건데 자유의 성격으로서 내가 일을 하는 공간이 인간다 그러니까 거기 돼서 여기서는 설명 좀 하지 말고 이건 됐고 근로의 권리는 이게 사회적 기본권 측면에서 설명할게요. 너무 집에 가고 싶어요. 근로의 권리는 여기 조금만 편집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외국인의 기본권에서 배우는 건데 약간 설명이 제도 무난하게 들어오지 않았고 근로에 걸리는 자유권적 측면이 있고 사회적 기본권이 있거든. 사회적 기본권은 일자리를 달라 이런 느낌인데 그게 직접 일자리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정책 요구권. 여기서 직접 일자리를 달라. 아니면 직접 일자리를 달라거나 돈을 달라 그러면 틀려. 그건 아닌데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는 거고 자유권적 성격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데 가스가 유출돼서 그때 뭐 밑에 가스 이런 거 정리하러 갔다가 들어가신 분 3분이 다 돌아가시는 경우 있었거든. 외국인 근로자들. 그러니까 안전장치 이런 거 하나도 안 준 거야. 그게 자유권적 성격. 그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근로조건 같은 거 요구하는 거. 그래서 자유권적 측면에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고 외국인이 여기서 못 갖는다. 여기 외국인 쪽에서 할 거야. 기본권 주체. 그래서 앞쪽에서 하는 논점인데 그걸 좀 설명한 거 뒤에서 근로의 권리 쪽에서. 그다음에 다 왔어. 19번. 그래서 내가 천천히 보건권. 약간 이게 편집 죄송합니다. 보건권은 아무도 안 내요. 이게 기출 자체가 없어요. 보건권이 메인 테마로 안 들어오죠. 그래서 보건권 논점에서 건강권이라고 생각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게 맞아요. 이거 사법시험부터 아무도 안 내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뭐 기출을 어떤 주제가 없는 데를 만들어주려고 들어온 것 같아. 특히 이 현장사는 아예 책에 있지도 않아요. 모든 책에. 안 냈거든 아무도. 재헌헌법에서 있었고 이렇게 규정돼 있고 상공 때 이렇게 되죠. 당연히 이런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재헌헌법의 헌법무수, 상공헌 헌법무수, 현행헌법무수 보면 안 되지만 이분이 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시험범위에서 봐야 돼요. 그다음에 치료감호 청구권자는 우리 막 사람들이 살인사건 일어나고 나서 조현병 걸렸더라잖아. 그 의도가 이걸 받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저희가 연수원 수료하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직렬로 가잖아. 근데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오더니 이렇게 사실 다 가서 배우는 거야. 야, 치료감호 청구를 내가 하는 거냐. 치료감호 청구는 검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자기가 치료감호를 청구 못 한다고. 나는 사실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나를 감옥 보내지 말고 치료감호로 보내주세요. 라는 거는 검사를 일단 납득시켜야 돼. 검사를 납득시키지 않으면 네가 직접 네가 청구하는 건 안 돼. 기본권 침해 아니다. 이쪽 주제가 아니라 재판 청구권에서 하거든. 여기를 보건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낸 거야. 바꿔서 이쪽에서 어떤 약간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수 없다고. 메인 주제를 비껴가면서 다른 단어가 관련이 있었던 걸 집어넣어서 갑자기 내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얘도 심각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옛날에 보면 진짜 옛날 판례인데 침의 명의가 있어서 90 몇 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이분한테 한번 만나뵈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못 만났어요. 진짜 유명한 분인데 이 안과의사 판례도 그렇고 뭐 그 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면허는 없지만 되게 잘해. 이분들한테 이제 못하게 규제를 하면 의료 소비자들이 막 너무 안타깝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주장할 때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이 판례는 거기서 조금 더 가. 봐봐. 여기서 안과 의사가 있고 이거는 얘랑 이거 직업의 자유 판례거든. 안과 의사랑 거기서도 많이 나온 거. 안과 의사랑 안경사. 안과 의사는 지금은 뭐 이렇게 라식 수술 이런 거 있지만 옛날에는 렌즈 맞추고 안경 맞추고 안과에서 했거든. 그러니까 안경사가 이거 하는 거 싫은 거야. 그래서 안과 의사가 안경사한테 안경 맞추면 눈이 안 정확하다. 라면서 국민의 건강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판례에서 이거 아무도 지금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에 낸 사람도 없고 보고 있는 책들도 없어요. 그냥 이분이 내신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범인 거야.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안과 의사가 주장할 게 아니다. 눈이 안 좋아지든 말든 그건 누구다? 의료 수혜자인 국민이다. 웃기죠? 그러니까 서로 할 말이 따로 있다 이거야. 네가 왜 오지랖 넓게 걔 것까지 주장하냐. 거기서 안경 맞추는 게 더 싸서 좋다는데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로도 잘 안 내는데 요새. 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아까 말한 게 약간 이편하죠. 어기면 처벌하는데 이분이 실제로 침으로 암도 고치고 그러셨던 90 몇 세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있는데 유명해요. 그러니까 무면허지만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받고 싶은데 이렇게 하니까 내 건강을 못 지킨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분을 갖고 만든 제도는 아니잖아. 보통 무면허 의료는 돌팔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거는 이걸 받고 싶은 사람 내지는 치료하는 사람의 어떤 그 건강을 그러니까 받고 싶은 사람의 건강을 지키려는 거지 제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겠지만 보통 이런 제도는 너의 건강을 지키려는 거다라는 점을 왜 내가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한데 이 출제원이 다 긁은 거야. 정말 이런 판례 자체가 아니야. 애초에 이 판례의 요지도 아니고 판결의 전문이 100장이면 한 줄이야. 한 줄을 보건권이라는 단어로 모으신 거야. 보건권은 기출도 없고 보건권이 핵심 테마인 판례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기본적 의무도 주제가 텅 비어 있거든, 기출이. 기출을 만들려고 출제 들어오신 건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페이지에서 거의 안 볼 거야. 이건 헌정사도 거의 안 냈어요, 사람들 다. 어떤 시험도.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는 재헌헌법부터 있었고, 교육받기의 의무는 이게 보내는 거죠, 부모가. 이건 상공학이다. 이분이 처음 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봐야 돼. 헌정사. 이거 헌정사에서도 거의 소개도 안 해요. 자, 국방의 의무.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신강훈 선생님하고 우리 이번 시험의 특징을 정리할 건데 제가 잡을 제목을 전 이렇게 쓸까 해. 불났냐? 불 거라. 근데 여기도 불났다. 이해돼? 건물이 3개인데 그쪽 큰 건물 불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다 끄고 와서 보면은 지금은 두라고. 근데 얘도 불났다고. 그렇게 쓰면 너무 웃긴 거야. 불났냐? 그쪽이 불났다 그래서 유지가 불났냐? 불 거라? 여기도 근데 불났다. 그래서 헌법은 나중에 볼 거니까. 자, 얘가 이제 예비군 훈련하다가 예비군 할 때 너무 말 안 들으면 옛날에 이제 군사법원법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군인 자체를 군사법원에서 재판 안 하는 제도예요. 지금은. 근데 그 제도가 바뀐 거는 그냥 바뀐 거고 원래는 이제 예비군 훈련하다가 사고 쳐도 군사법원에 재판했거든. 그걸 갖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요. 국방의 의무는 간접적인 협력 의무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 치면 군사법원 재판하는 게 맞다는 판례. 그러니까 바뀐 제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자체가 좀 마이너해진 거거든. 근데도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했다고 해서 손실보상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런 판례 자체로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그냥 일반론적인 거예요. 제대군인 가산점에서도 군복무했다는 게 어떤 손실보상을 하는 특별한 희생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 출제에서도 판례 전문을 다 봤을 때만 볼 수 있는 표현이야. 사실 이렇게 낸 적도 없고. 그리고 이거 보는 출제원이 좀 아쉬운데 조세는 보통 그냥 금원이라고 해요. 여기서. 반대급부 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응능가세. 능력에 따른 가세. 이가세가 아니라 이가 아니라. 예를 들면 건보료 같은 거 옛날에 보면은 이건희 회장 되게 많이 내지만 한국에서 치료 안 받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걷는 돈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따라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근데 과징금은 다른 제도거든 지금. 근데 이게 90년대 옛날 판례다 보니까 판례 자체에서 저렇게 말하긴 했어요. 찾아보니까. 근데 저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넣고 공부하면 안 돼.
저거는 출제원이 좀 너무한 거야, 사실은. 과징금과 세금을 섞어 쓰는 판례는 아무도 출제를 안 해요. 설령 판례가 저렇게 말했다더라도 정리 안 된 표현이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하셔야 되는데 굳이 하시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 시험이니까 이렇게 넣고 공부하는 거고 딴 시험은 거의 진짜 작게 써야 돼요. 이걸로 외우면 큰일 나요. 저거랑 저건 다른 거야. 근데 출제는 저렇게 해버렸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험의 결이 지금 A급이 하나 정도? 아까 변호 CCTV 걔밖에 없고 약간 지나가듯이 조금 있는데 걔도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A급으로 보는 게 지금 한 개가 예뿐 아니라 모든 시험이 법과목이 다 그래요. 출제원이 봐준다는 생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위상이 이 얘기는 적당하게 듣고 적당히 흘리세요. 최저임금 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데 최저임금은 일단은 강행을 한 거잖아. 실제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도 지난 정권에서 이제 좀 그쪽 성향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다 여기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옛날 기준으로 8,000원이었다고 해봐. 그러면 그 뭐 조금 올렸어. 그럼 모든 직업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제일 늦게 오르는 게 여기거든. 중상에 해당한 직업은 고정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왜냐면 왜 이러냐면 너 없어도 오고 싶은 애 많아야. 이해돼? 뭐 예를 들면 내가 가수라든지 김연아 선수라든지 이러면은 그냥 걔 몸값이 걔 하나잖아.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 좋은 직장들은 오고 싶은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최저임금 영향을 바로 안 받게 돼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모든 물가가 오를 때 마지막에 한 번에 따라서 올라. 왜냐면 순서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을 안 건드는 게 지금 정권은 너무 부담이 되겠지. 근데 이거는 시간 문제거든, 사실은. 왜냐면 안 맞춰질 수는 없어. 근데 그게 몇 년 걸릴지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지금 뭐 이걸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의사들이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이모님 해야 돼요. 의사들. 지금 의사들, 제 나이의 의사들이 월급이 5년 전하고 월급 받는 사람 똑같아요. 근데 최저임금 이것 때문에 이모님 보수는 2배 올랐어요. 집에서 이제 의사들이나 전문직들은 나갈 때 엄마를 대신할 어떤 조부모가 없으면 누가 봐주잖아. 그게 이미 2배가 올렸어. 사람이 없어. 일이 고되잖아. 근데 이거는 뭐 나라 그냥 그 현상이야 지금.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고 직업을 보면 안 된다고. 그에 맞춰서 이 사람이 그럼 10년 뒤를 봤을 때는 지금 버텨야 되는 거거든. 시험 10년 뒤에는 팍 오르겠죠, 맞춰서. 제도에서 막아놓은 직업들은 한 번에 안 올라요. 근데 그거 보면서 자꾸 뭐 최저임금 하는데 이게 나는 기회라고 생각해. 오히려 더 인기 많을 땐 되게 힘들거든. 막 진짜 한 문제 차로 막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 아까 이렇게 인기 쭉하고 그리고 이게 전체 직렬에서 할 말은 아니고 여러분한테 하는 거 여러분 자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클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살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 하고 싶은 또 일이고. 어쨌든 경찰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있지만 중심은 일단 기출부터 처리하고 어렵게 나오는 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건 전체적인 커리큘럼에서 쭉 방어하고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방어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잘 보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